오늘날 대세로 자리 잡은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민주주의라는 걸 태어났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 구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세상이 원래부터 민주주의적으로 작동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식은 과거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론적 위계, 즉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최상단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명의 인간이 그 지역의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 그다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가 모두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이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왕은 칭송받는 만큼 명령을 내리는 만큼 그로부터 생기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했죠. 즉 통치에도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 군주의 통치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니콜라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왕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대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군주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온갖 해법들을 자신의 저서 군주론에 제시하는데요. 이러한 통치, 처세의 기술이 담긴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통찰, 조직의 운영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내포하고 있는 군주론은 과거의 군주뿐 아니라 오늘날의 글로벌 리더, 경영인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은 마키아벨리 당시엔 다양한 세력과 군주들의 각족장으로 오랜 시간 분열 상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력권이 분할되어 있는 만큼 소위 줄을 잘 서야만 통치자들에게 등용되어 자신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군주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보통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을 선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명의 역사학자이자 일종의 사회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러한 지식과 통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주론을 집필해 당시 유력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디 메디치에게 선물했던 거죠. 마키아벨리는 먼저 지배의 형태와 발생 과정에 따라 여러 국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모든 국가나 통치 체제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이었습니다. 이 군주국은 또한 그것의 발생에 따라 세습 국가와 신생 국가로 구별되는데요. 기존의 지배 구조가 세습되어 존속해온 국가가 세습 국가고 신생 국가는 전적으로 새로이 탄생한 군주국이거나 다른 군주국에 정복되어 편입된 군주국이었죠. 그리고 이 편입된 군주국 중에서도 편입되기 이전의 군주국이었던 나라와 공화국이었던 나라로 구별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제시한 순서에 따라 어떻게 군주국들을 통치하고 유지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죠. 먼저 마키아벨리는 세습 군주국이 신생 국가보다 훨씬 지배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배 체계를 확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관습을 보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세습 군주국은 군주가 근면하기만 하다면 혹은 상식 밖의 사악한 비행으로 미움을 받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신생 군주국은 그에 비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국가의 변화 가능성이 인식될 때 변하지 않는 체제 속에서 살아갈 때보다 자신들의 환경을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가지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즉 반란을 일으키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단순히 무력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새로 편입된 백성들의 반발을 사기 쉽고 자신의 목을 바라던 기존의 지지자들도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오히려 대놓고 반란을 일으킨 나라를 다시 정복한 경우엔 통치가 훨씬 쉬워진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엔 반역자,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의 명분이 합당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신생 군주국 통치 문제의 해법으로 새로운 지역을 점령할 땐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의를 사는 게 필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병합된 영토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땐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새로 지배한 지역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유사한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그곳을 다스리는 건 아주 쉽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는 그 방법으로 기존의 그곳을 지배했던 군주의 가문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 그 외에 다른 생활이나 관습상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처럼 체제나 지배에 별다른 불만 없이 새로 지배하는 군주국에 복속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새로 병합한 곳이 다른 언어, 관습, 제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땐 마키아벨리가 말하길 큰 행운과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다른 생활상을 가진 곳에 대한 복속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정복자가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인지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관리들이 신민들을 함부로 약탈할 수가 없어지고 신민들은 통치자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의 기업 구조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를 합병하거나 어떤 지역의 관리자로 임명될 경우 그 상황은 일종의 신생 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복국과 다른 생활상을 지배하는 방법에 있어 차선책은 그 근방에 식민지를 만들거나 대규모 무장 병력을 해당 정복국에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에 마키아벨리는 이 방식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규모 군대를 그 지역에 주둔시킬 경우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수입이 안보에 쓰일 수밖에 없으며 군사 통치에 반발감을 느낀 백성들에 의해 민심이 흉흉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마키아벨리가 그나마 추천하는 것은 그 근방에 식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민지 건설은 지배국의 규모에 비해 작은 지역 단위를 철저한 공격과 공포 정치를 통해 지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건설은 지배국을 억압하는 것에 비해 더 적은 피해자를 낼 뿐더러 식민지의 피해자들은 집도 힘도 잃어버릴 공산이 커서 정복국에 대항할 힘을 상실의 별다른 위협도 되지 않죠. 이는 재물의 비축 같은 실질적인 이득을 낳으면서도 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공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통치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방법을 취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크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주지해야 할 점은 마키아벨리가 이러한 방식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배하려는 지역에 환심을 사거나 신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을 달래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실패하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원군책도 통하지 않을 땐 군주로서 단호한 방책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군사력이 약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약소국은 정복하기가 매우 쉬운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을 공격하려는 강대국의 의사가 표명되는 순간 약소국의 세력가들 중 일부는 반드시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이점을 이용해 피해를 줄여 약소국을 복속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정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많은 질타와 원망을 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라면 배신한 세력들에게 강한 군사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같은 배신의 반복으로 배신자들이 또다시 다른 외부 세력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언제나 현재의 분란만이 아닌 미래의 분란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현재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미래의 전쟁과 같은 거대한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국가의 바람직한 일이지만 군주가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지배의 욕심을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취할 수 있는 영토는 취하는 게 좋지만 능력 부족으로 취할 수 없는 영토를 노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적대 진영, 경쟁자의 힘을 키워주는 선택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적대 세력의 성장을 묵인하게 되면 언젠가 큰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명한 군주란 자신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자비를 베푼답시고 안일하게 경쟁자를 도와줌으로써 자멸을 자초하지 않는 리더인 것입니다.